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수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상을 잘 유지하면서 수도를 쭉 하셨다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뭐냐면 느낌의 변화입니다. 느낌이 변화하면 마음이 변화합니다. 먼저 단전호흡을 설명할 때 단전호흡을 쭉 하면 여기에서 단전호흡 얘기할 때 단전호흡에 알맞는 몸을 만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9시에 주무시고 소식을 하고 한 10km 이상을 쭉 걷고 그러고 이제 단전호흡에 적정한 몸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때 호흡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면 처음에 원망, 두 번째 분노,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반성이 시작됩니다. 근데 말하는 건 이렇게 간단한데 원망이 시작되어서 분노로 이전을 하는 게 보통 2개월 걸립니다. 2개월 동안 원망만 하다가 이제 2개월 후부터 분노를 또 한 2개월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반성이 되어서 이거를 또 한 2개월 내지 3개월 하게 됩니다. 그럼 합치면은 얼추 6개월간 원망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 반성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피하면 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생기면 또 뭐라고 투덜투덜합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상을 그렇게 잘 유지해서 느낌의 변화가 오면 마음도 변화하는데 그 마음이 변화하는 게 또 이런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원망과 분개와 반성이 무지막지하게 이만한 게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내밀하게 요만하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재미난 건 수도 다 끝날 때까지 이거는 계속 옵니다.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오는데 수도에 임박할수록 원망과 분노와 이 반성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지다가 마지막으로 올 때는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해서 스스로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수도가 끝났다는 얘기는 여기에 살 때 소라고 하면 수도가 끝나서 완성되어서 이쪽으로 왔다는 거는 사자입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소로 살다가 사자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 소로 살았던 이력을 거의 잊어버립니다. 내 경우는 한 1년 오대산에 온 후에 오대산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대산에 올 때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목수라고 그러면 목수
일을 할 연장들이 필요합니다. 그 연장들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연장들이 어디에 쓰임새가 있는 건지도 잊어버렸습니다. 1년 동안에 완전히 소에서 사자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원망과 분노와 이 반성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 반복이 이렇게 무지막지해서 그냥 막지, 무지는 없어졌습니다. 막지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원망하면서 이해하면서 분노하면서 이해하면서 반성하면서 나를 회복합니다. 그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마음의 회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회돌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잦아드는 게 아니고 완전히 휘발을 시킵니다.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액기스로 쌓이는 게 아니고 휘발유가 적정한 온도를 만나면 휘발되어서 휘발유 양이 줄어들듯이 정말로 없어집니다. 마음의 회돌이가 끝나면 이제 그거를 내 생각에 이제 군뱅이가 허물을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허물을 벗다. 해탈입니다. 군뱅이가 해탈을 했습니다. 내가 해탈을 했습니다. 해탈을 하면 여러 가지의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도자, 그 단전호흡을 일상적으로 유지해서 쭉 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아직까지 얘기한 거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얘기였는데 이제 백회열을 백회열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회음열을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마음의 회돌이가 2차, 3차, 4차 끝나고 어느 날 군뱅이가 허물 벗듯이 내가 내 허물을 한번 벗습니다. 그러면 백회열이 열리고 그 다음에 회음열하고 이 백회열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라는 걸 알고 시선을 아래 위 그리고 또 밑으로 내리는 이걸 진공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내 세포가 분자화합니다. 분자화해서 세포가 분자화하면 세포로 있을 때보다 외부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기가 내 몸에 유입이 되고 나가고 이런 그 유통, 우주 기의 유통,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우주 에너지를, 기를 더 많이 느낄 즈음에 내 혼이 처음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쯤에. 그런데 그 혼이 어디에서 보이냐면 여기가 하단전입니다. 외부로 하단전인데 하단전 앞에 요만하게 보입니다. 그 크기가 손가락 한 마디만 합니다. 손가락만하게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반가보자 하고 앉아 있는데 이 친구도 허공에 한 60cm, 50cm 하단전 앞에
손가락 한 마디만한 내가, 내 혼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한 달, 두 달 거기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빗다림이라는 것, 단전호흡은 점점 반복적으로 해서 아주 좋아집니다. 아주 좋아집니다. 점점점 내 몸에 우주 에너지의 유통이 쉬워집니다. 유통로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오솔길에서 비포장도로, 그 다음에 아스팔트 도로,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그러다가 이제 항공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항공로가 만들어질 즈음에 이 백회열에서 빔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빔이 아주 가늘고 파르스름한 빔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것이 내 몸 안에 유통을 하던 우주 에너지가 몸 밖으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 안에서 유통되던 그 에너지가 몸 안에서 유통되는 거로 만족을 못해서 이제 외부로 외출을 합니다. 이 백회열로 이런 빔이 가늘게 올라갑니다. 빔이 올라가는데 이대로 놓아두면, 빗다림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그냥 놓아두기만 하면 내 몸에 있는 우주 에너지들, 내 에너지까지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쭉 올라간 에너지를 이렇게 꺾어 보았습니다. 꺾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 에너지니까. 내 에너지니까 내 의사대로 움직입니다. 임의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올라간 빔을 꺾어서 내가 앉은 우리 집에서 저 앞산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로 보내서 나무 뿌리로 해서 이거를 또 땅 속으로, 이게 이렇게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땅 속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꺾어서 회음혈로 넣습니다. 회음혈로 우주 에너지를 넣을 때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듯한 환희, 이런 걸 느낍니다. 이래서 이거를 백회열로 올려서 이걸 반복합니다.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는 중에도 내 하단전 앞쪽에 내 혼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거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처음엔 이런 선 빔이었는데 이게 면이 생깁니다. 폭이.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이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점점 넓어져서 나중에는 내가 앉아 있는데 이 빔이 좌우로 한 3m, 이렇게 넓어진 이 빔이 내가 앉아 있는데 좌우로 3m 정도가 되어서 그렇게 넓은, 이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음혈, 백회혈, 나무 뿌리, 이거를
계속 합니다. 조금 경이스럽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산책을 할 때는, 지금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앉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내가 목도하는 현상이니까 그 외 시간은 일상적인 생활은 똑같습니다. 단전호흡 시간 하는 후에 아침에 식사를 하고 또 걸어서 월정사, 상원사, 중대, 위에 정물보공을 이제 갔다 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내가 가졌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혼이 보이기도 했고, 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구성이고 어디에 있고 이런 의문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내 나름으로 혼자 알 만큼의 의문이 해석이 됩니다. 그 해석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앉아서 진공놀이와 우주에너지 회돌이 놀이를 계속하고 있다가 최대치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주 에너지의 그 6m 되는 큰 에너지가 한순간에 팡 터지는 듯한 느낌이 되면서 하얀 꽃비들이 눈송이처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삼원빛의 꽃송이들도 하얀 송이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함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삼원이 이겁니다. 파랑, 빨강, 초록. 이 세 가지 꽃송이들과 하얀 꽃송이들이 내려서 나를 감쌉니다. 밑에 꽃송이들이 쌓여갑니다. 그때의 그 찬란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꽃비가 계속 쏟아지다가 꽃비가 멈췄습니다. 고요합니다. 고요한 속에서 새로운 그림을 봅니다. 새로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쉽게 말하면 항아리를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엎어놓은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 높이가 한 10m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의 빛깔은, 항아리의 빛깔은 황토 구운 듯한 이런 빛깔이었습니다. 꽃비가 내리고 꽃비가 끝나고 찬란함 속에 있다가 문득 하단전을 보니까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내가 이 항아리 입구 꼭대기에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따라서 나도 여기에 봤더니 늘 외부의 하단전 그 위치에 5, 6cm 정도 떨어져서 있던 내 혼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단전 위치입니다. 이 항아리 엎어놓은 것 같은 10m 높이의 큰 항아리입니다. 그 위에서 이렇게 뻥 뚫어진 입구에 앉아서 내가 내 혼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상한 일이긴 한데 이게 뭔 일인지 모르는데 한 10년 후쯤에 이거를 본 10년 후쯤에 이게 견성의 순간이었구나. 이 장면을 견성이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찬란함 속에서 이 그림을,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장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앉아 있는데 머리에 뚜껑이 이만큼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삼원빛 세 개, 이 삼원빛 세 개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나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서양의 그 시커먼 아마 관과 같습니다. 관. 그거를 한쪽에서 세 사람씩 6명이 양쪽에서 들고 나에게 막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허공을 가로질러서. 그러더니 내 머리 위에다 관을 놓고 6사람이 릴레이식으로 쓰더니 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서 아무 제목도 없는 까만 양피지에 쌓여있는 두꺼운 책을 여기다가 넣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권을 넣는지 이걸 세다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는데 처음에는 내 머릿속이 책들로 이렇게 쌓여 있다가 잠시 뒤에 이게 싹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이유는 뭐냐면 도서관에 이사를 했을 때 처음에는 책들을 막 이렇게 쌓아놔서 복잡한 듯한데 이사 다 하고 서가에다가 이 책을 다 이렇게 꽂아놓으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상하게 어느 서가에 다 꽂혔는지 책이 하나도 안 보이고 내 이 머릿속은 처음처럼 텅 빈 듯이 깨끗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루에 겪으면서 그 기분 그리고 이런 게 처음이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가만히 앉아서 예쁘게 숨을 쉬고 있으면 늘 내 하단전에 내 혼이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내 혼을 한 3년 정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 혼이 보일 동안 내가 의문을 갖고 산책을 하면 해답이 그냥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쑥스러워서. 그래서 오대산에 와서 한 15년 정도는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은 지금 문헌에 없는 걸 이걸 어떻게 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오대산을 뭐 한 10년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오솔길에 뭐 허연 종이가 있어서 이렇게 집어보니까 X 써 있지 않는 백지수표를 한 장 얻었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5년 하고 살다가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실수라고 하는 건 오솔길에서 백지수표를 얻었다는 거는 이제 제가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이걸 다 안다는 얘기구나. 그렇다면 수도하는 후학들이 수도를 대충 해도 운수 좋아서 길바닥에서 백지수표 주우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까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얘기한 모든 것들은 이때 알아졌습니다. 이런 그 내 혼을 보고 숙제 해결을 했습니다. 숙제 해결을 했으니까 인천을 가야 됩니다. 인천 가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15일 산책이나 하고 좀 놀다 가자 그러고 왔다 갔다 40km를 하다가 어느 날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말은 처음에 누가 왜 만들었을까? 말의 원료가 뭘까? 이제 그것도 뭐 한 6, 7개월? 한 1년? 다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인천 가야 되는데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철학은 처음에 누가 왜 만들었고 원료는 뭔가? 이것도 1년 안에 다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인천을 가야 되는데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겨울 눈이 이만큼 온 날 뭐 그래도 또 뭐 오대산에 있으니까 산책하자 그러고 그 눈길을 헤쳐서 올정사 가고 상원사에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눈들이 한데 쌓이고 이래가지고 상원사를 못 가고 올정사에서 발걸음을 되돌려서 우리 집으로 오는데 또 의문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신의 실체는 뭔가? 그 다음에 종교는 최초에 누가 왜 무슨 원료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또 6개월인가 1년 또 이거 생각하고 그러느라고 인천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혼 숙제 1년, 말 이거 1년, 철학 1년, 신과 종교 1년, 4년이 걸리고 나니까 4년을 오대산에 있다 보니까 산도 아니죠. 내동산에 있다 보니까 인천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웃으면서 신선노로마다 도끼자로 팍 썩어가지고 인천 못 갔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6개월만 와 있다가 그 어려 죽을 놈의 혼의 궁금증을 하나 풀고 그 숙제를 하면 인천을 가려고 왔다가 32년간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도 잘 생각하고 하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그 마음의 회돌이 근데 군뱅이가 허물을 이제 벗었습니다. 그 허물 벗은 게 이제 백해월과 회음혈 일치가 있은 뒤에 이제 뇌부에 내 혼이 보이다가 백해열에서 이제 그 에너지 빔이 솟아나고 그 회돌이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폭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그 에너지가 꽃비가 되어 내리고 그리고 뭔가 외부에서 내 머리에 제목도 없는 두꺼운 시커먼 책을 이어줬고 그 후에 내 하단전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내 혼을 받고 그러면서 뭔가 아는 거에 대한
원료는 다 얻었습니다. 그 원료는 여기저기에 흐트러져 있는 수정 구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정 구슬인데 이거는 그냥 아직 요리되지 않은 요리의 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실로 꿰는데, 그리고 이 꿰어진 이것들을 요령 있게 질서 있게 얘기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오대산에 들어와서부터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모르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면 말을 처음 배운 아이들처럼 말하고 싶어서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깨어져 하나씩 있는 거니까 얘기를 내가 하면서도 이게 잘 안 깨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로 깨어져야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간에 뭐 내 얘기 들어봐 그러면서 뭐 졸고 있는 놈한테도 얘기하고 싫다는 놈한테도 얘기하고, 하여튼 한 2년은 그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맞는 말인데 말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수도라는 거를 해서 이거는 알았는데 내가 남들 앞에 강의해 본 적도 없고 남들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뭐 강의해 본 적도 없으니까 이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뭔가 새로운 걸 알았는데 그거를 사전에 준비도 안 된 사람들한테 내가 말하고 싶어서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뭐 10시간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뭐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저처럼 내 혼을 보고 이런 것들을 아시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무리한 부탁인 줄 압니다. 얘기 안 하면 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외로워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나 혼자 알게 됐다는 건 훌륭하기 이전에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래서 오대산에 와서 한 15년 동안은 뭔 생각을 했냐면, 이 지구에 이건 좀 너무 넓고 우리나라에 이것도 넓고 나 아는 사람들, 내가 만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구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내 혼을 보고 나서 갑자기 외계인이 되었나? 그러냐면 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혼이 있잖아, 이렇게 생겼어. 그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지구인이면 이 사람들이 외계인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거 지진이 아니야? 지적으로 의심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지하게 잘난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는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걸 놓고 나면 이제 하나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오대산에서 안 것들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근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근사해진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내가 알았으니까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그렇게 못 살잖아. 나도 그렇게 못 살잖아. 이렇게 살아야 근사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그 혼의 그 운동성에 아주 알맞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못 살잖아. 나도 이렇게 못 살면서 뭘 남들한테 얘기하고 있나 이런 갈등, 모순 이런 걸 느껴서 그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이제 선생 노릇을 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사 가자. 오대산에 이사 가서 저 부산이나 대구나 이제 거기에 가서 수영 깎고 목욕탕에 취직해서 때밀이 하면서 살겠다. 이거를 당신도 합의하면 3일 안에 이사 가겠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3일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침에 그 얘기 했는데 저녁에 술상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고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선생 노릇 할 건데 오대산서 해. 그래서 왜? 아니 당신이 대구나 저 부산의 욕탕에 가서 사람들 때밀이를 하면서 때 밀어주면서 당신이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요거를 요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 6개월 하면 다 선생님이라고 그럴 텐데 어차피 당신은 내가 보면 그냥 선생 노릇 하려고 세상에 나온 사람 같아. 성질도 그만큼 더럽잖아. 그러면서 이왕 하려면 여기서 하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생각을 해봤더니 혼처럼 살으라고 하는 거는 육체 없이 살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육체에 있는 사람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처럼 못 사는 거는 온당하구나.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혼처럼 이게 혼의 얘기야. 혼은 파장이 잔잔해. 늘 똑같아. 이게 한결같아. 그런데 이렇게 한결같을 수는 없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혼은 이래. 그런데 사람은 울리불리해. 울리불리하니까 이 균형 맞추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수도의 최고 정점은 균형 맞추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성숙된다는 거, 수도자가 아닌 사람들 성숙된다는 거는 균형 맞춰서 딱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울리불리해진 거를 알고, 울리불리해졌으면 이걸 이렇게 조율하는 방법만 좀 익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나 훌륭해졌는지 조금 눈치를 안 챘습니까? 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합니다. 이제 군뱅이가 허물을 벗으면 아직까지 얘기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하다 보면 새로운 능력을 만납니다. 새로운 능력을 만나는데 1번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기로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기로 사람을 치료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 이제 빗다림을 한 3개월만 하면 이 정도 능력은 생깁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충분히 생기는데 이 능력이 생겼을 때 위험한 현상이 생깁니다. 아주 위험한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 첫째, 기의 능력이 생기면 수도라고 하는 티켓, 수도라고 하는 티켓은 진부라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서울로 가는 티켓입니다. 이게 수도의 티켓입니다. 그런데 기로 사람을 치료할 능력이 생긴 것을 알면 대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치료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수도를 시작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기치료 능력이 생겼다는 건 진부에서 서울 가는 티켓인데, 진부에서 한 20분 가면 여기에 장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평에 가면 생기는 능력이 기치료 능력인데, 서울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장평에 가서 하차합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부에서 서울 가는 게 14,000원이라고 그러면 저 장평 가는 건 한 3,000원 할 겁니다. 그러면 11,000원은 낭비입니다. 수도하는 분들이 기치료하는 능력은 진부에서 서울을 가려면 장평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서울 가듯이 필연적으로 만나는 능력입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치료 능력이 생겼다는 것은 무슨 증거냐면 내 세포가 분자화로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자화로 시작되어서 우주의 기가 내 몸을 소통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냥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춤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호라, 안타까워라, 아까워라. 두 번째 생기는 능력이 이제 제가 그 실험을 해봤는데 한 2개월 정도, 달력에다 2개월 정도 일기예보를 해봤습니다. 이날은 비가 오고 이날은 개이고 이날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2개월 동안 했는데 2번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땐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빡빡 우깁니다. 필연이라고. 하여튼 간에 그 일기예보를 2개월을 달력에다 내가 표시를 했는데 그 2번 틀리고 몽땅 이제 다 맞아서 무슨 뭐 예언할 수 있구나, 뭐 미래를 볼 수 있구나, 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수련을 하면, 수도를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거에 대해서는 그 예지 능력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다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거, 예를 들면 이 과일이 수박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뭐 살구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살구에 대한 거는 뭐 간혹 가끔 뭐 예지 능력으로 맞출 수 있는데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수박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지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예지 능력이라는 거는 세포가 분자화되는 거는 물리적인 변화고 예지 능력은 이제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그 예지 능력도 그 예지 능력이 생겼을 때처럼 그 정도 수위로 똑같이 수련을 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지 능력이라는 걸 가지고 뭐 지나치게 잘난 척 하거나 뭐 과대광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그 신흥 종교 생기고 사이비 종교가 생깁니다. 이제 세 번째 특별한 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산책을 하다 보면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 음악 소리는 이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연주하는지 모르지만 그 느낌이 아주 가느다란 무슨 그 은실이나 금실을 여러 개를 서로 부딪혀서 약하지만 멀리까지 전달이 되기도 하고, 약하지만 소리가 명료한 명징한 소리를 내는 아주 찰랑찰랑한 소리인데, 아름다운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음악이 들립니다, 귀 속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들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 꼭 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산책하다가 어떤 아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앞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떠오른 사람의 얼굴이 환합니다. 그래서 전화해보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눈에 이렇게 떠올랐는데 어둡습니다. 어두운 농도가 짙을수록, 이 얼굴을 찡그린 상태가 짙을수록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무슨 교통사고를 지금 금방 당했다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나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그런 상태로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늙었는지 요새는 가끔씩 그럽니다. 뭐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느낌도 늙었고, 뭐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가 다 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건, 수도의 현역이 아닙니다. 코치도 아닙니다. 이제 감독입니다. 그냥 이제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머리로 뭔가 계획을 세우는 이런 감독입니다. 선수들하고 함께 뛸 수 있는 코치도 아니고, 운동장에서 정말 뛸 수 있는 현역도 아닙니다. 수도계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현역 선수 같은 걸 저한테 원하지 마시고, 코치 정도도 원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수도를 위해서 제가 경험한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너무 신비롭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거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수도자로서 일상을 쭉 유지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쭉 1년만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신비롭다는 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라는 얘기는 뭔지 모를 때 신비하다고 그럽니다. 실상을 아는 거를 신비라고 안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설명을 잘 할 수 없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그럼 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